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쌤입니다. 2019년 10월 12일 토요일 특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새벽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 드디어 15개월 만에 스몰딜이 완성되면서 휴전 선언이 나왔습니다. 자, 뭐 한 번에 모든 거를 이제 해결하는 빅딜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이제 트럼프의 스탠스가 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말자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 음,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합의했다 혹은 진전됐다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1단계가 합의됐고 이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국내 주식시 영향력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기사를 간단히 보면은 자, 시장은 미중 고위급 회담 쪽으로 해서 시선이 쏠린다. 제가 계속 관망이라고 했죠. 이거 나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옵션 만기일도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약간의 경계감이 있었던 게 류어 부총리가 조기 귀국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았어요. 소문이. 근데 이 소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1일 현지 시각이죠. 11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라고 하면서 아예 일축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백악관으로 류어 부총리를 초청했다라는 거는 약간의 기대감을 갖는 의미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기대감은 가질 수 있었죠. 하지만 너무 큰 기대 갖지 말고 어, 어, 대화의 진전은 이때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되면 좋은 거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도 이번에 기대감은 있지만 그냥 되면 좋은 걸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이 합의 쪽으로 해가지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하는 계획 보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은 뭐 진작 말씀을 드렸죠. 중국에서 이걸 선물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이 중요한 건 요쪽인 것 같아요. 지적재산권, 뭐 금융서비스 등등 이 부분이 포함됐고 환율 부분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었다. 완벽한 합의까지는 아니어도 진전이 있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뮤추얼 펀드 회사, 증권회사 등등 이렇게 내년 4월 1일, 12월 1일 단계적으로 없앤다. 이렇게 명확한 날짜가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추후에 대화하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뭐야 저거는 합의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을 텐데 날짜가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확한 일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뭐 그리고 뭐 스티브 무너신 뭐 류어 부총리 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1단계 합의가 됐고 2, 3단계 합의가 나올 수 있다. 메모장을 하나 띄워놓고 정리해드리면 좀 빠르겠네요. 1단계 합의가 됐고 합의 그리고 2단계에서 3단계 가능성 있다. 본인들도 2단계인지 3단계인지 이거를 정확하게 정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지금 농산물 구입 중국이 농산물 구입하는 부분은 뭐 기존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적재산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강제기술 이전 이런 쪽 기술 이전 이쪽에 문제가 진전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개방 문제 쪽에도 이제 구체적인 일정이 나왔죠. 이 부분에서는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일정이 나왔다.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완벽한 합의보다는 진전이 있었다라는 발언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또 너무 또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10월 15일 예정이던 2,500억 달러 중국산 수입품 25% 관세가 30%로 추가로 이제 인상되는데 이게 보류됐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12월에 인상되는 관세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스티브 무누신 장관 같은 경우는 스티브 무누신 장관의 발언에서 제가 뭐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중국과 통화협정에 진전이 있었다. 이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경우는 무역대표부 대표죠. 이제 화웨이가 이게 중요하죠. 화웨이는 별개의 과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딜의 부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번 부분은 아니다. 그리고 위에 언급드린 이 12월 관세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요 두 가지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인데 이름은 똑바로 써야겠죠. 그리고 류어 부총리 같은 경우는 매우 좋은 협상이었다. 이게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중국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좋은 협상이었다, 좋은 딜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추가적인 협상의 가능성도 열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곱이 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주에서 5주 정도 이제 기간이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협의를 하겠다, 알고 계시면 되고, 이 3주에서 5주가 왜 나왔냐? 다음 달에 16일에서 17일 이제 칠레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있죠. 이제 거기서 이제 합의문에 뭐 사인하면서 바로 2차 합의 시작 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합의문에 뭐 이번에 사인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진핑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달에 사인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급등했다가 윗꼬리 다리 쪼르면 밀렸죠. 다음 달에 사인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밀린 겁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중요한 게 26,100포인트를 이탈하면은 약세 구간이고, 요 가운데 이 26,600포인트 위쪽은 이제 강세 구간이 된다. 강세 구간으로 가면은 역사상 최고가를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가운데 있으면 이제 중립 구간이니까 여기서 등락 보이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시작부터 아예 갭상승으로 26,600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거래량 증가, 갭상승 돌파. 윗골이 좀 달려 있어도 사실적으로는 양봉이 이만큼 나온 거잖아요. 굉장히 긴 장대 양봉이 나왔다. 갭상승으로 21선 딱 붙여가지고 위쪽으로 올려주는 모습은 좋았습니다. 26,600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다음 주에 뭐 연달아서 상승이 좀 더 나오면은 아주 베스트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나스닥도 똑같죠. 갭상승 돌파로 해서 8,000포인트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래 7,800만 이탈 안 하면 된다. 이 사이는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우랑 똑같이. 그래서 8,000포인트 갭으로 넘어갔고 21선, 61선 함께 넘어갔다. 둘 다 1%대 강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우리나라 증시인데,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증시가 205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가서 강세를 보여야 되고, 자, 여기서 기존에 2090포인트까지 제 생각보다 조금 더 올라오긴 했는데, 여기에 엄청난 의미를 두기보다는 저는 2130포인트 이 위쪽을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이번에 가능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2050포인트 아래쪽에 있잖아요. 지금 2044포인트죠. 2044.61포인트니까 이거를 우리도 갭 상승으로 21선과 저항을 넘어가는 거는 뭐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양봉이 나올지 음봉이 나올지는 봐야 되겠는데, 이 음봉이 만약에 나온다면은 수급 동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자, 외국인들이 이 스몰딜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코스피 주식을 매수를 했죠. 1,0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1,000억 정도 매수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면 되고, 연기금은 지켜보자였어요. 연기금은 관망을 하면서 그동안 많이 샀으니까 이번에는 좀 지켜보고 판단하자. 인데 제가 왜 양봉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혹시나 아래쪽으로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 한글날 휴일이 끝난 다음에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조금 했죠. 요거를 청산할 기회를
올라가면서 그냥 청산을 하면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수를 잠깐 묶어놓고 청산을 시켜놓은 다음에 올라갈 것이냐,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거는 방향성은 확실한데, 바로 이렇게 갭상승 나왔고 치고 달릴 것이냐, 갭상승 나온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진 않더라도 지수를 붙잡아 놓고 어느 정도 좀 정리한 다음에 올라갈 것이냐, 요 두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방향성은 뭐 명확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뭐 좋은 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주도주 쪽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생긴다. 수급 쪽이 좋아지고 주도주 쪽이 움직일 가능성이 생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간단히 봐드리면은 기대감이 뭐 미리 반영이 됐죠. 그래서 전일 금요일 날 이미 1% 상승하면서 다시 49,000원대 5만 원을 두들길 수 있는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잘 올라오고 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게 매수 구간을 잘 안 주네요라고 했는데 최근에 다행히 요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이 8만 원 아래 구간에서 매수가 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매수 구간을 안 주기 때문에 대체로 SK하이닉스를 대체 상품으로 해서 사실 대체라고 하기는 시총 2위니까 너무 크긴 하지만 뭐 삼성전자 규모가 워낙 커서 대체 상품으로 SK하이닉스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이닉스도 모멘텀 받아서 다시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18만 원 위쪽에서 잘 견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견뎌주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18만 원 이탈하지 않고 적어도 유지하면서 위쪽으로 넘어가 줘야 됩니다. 18만 원만 이탈 안 하면은 이 아래는 언제든지 다시 한번 약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약세 구간은 탈피하는 모습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말에 호재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하실 이유는 없고요. 이건 빅딜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진전이 있었다. 그러니까 급한 불 정도 끈 거예요. 급한 불. 급한 불 정도를 끄는 정도 수준이니까 대신 이제 볼턴 보좌관 있을 때랑 다르게 트럼프 정부에서 단계적인 뭔가 좀 완화적인 이제 외교 정책을 펼칠 가능성,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북한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북한 쪽도 지금 최근에 좀 서로 뭐 합의가 안 되면서 밀려 있는데 경협주 같은 경우도 이런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시장에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 많이 하셨을 텐데 다행히 좋은 소식이 나와서 이렇게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참고하시고 주말에 두 다리 쭉 펴고 편히 쉬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해서 성공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1일 1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